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도 같은 사립학교 교사예요. 돌아가신 아버님과 저희 아버지가 서로 친하게 지내셨던 관계로 그 연줄로 사립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다니던 사립학교의 이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돌아가셨던 아버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지만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복이 많아서 내 아들 덕에 잘 사는 거다. 네가 우리 집안 덕을 보지 않았다면 언강생심 고등학교 선생질은 해먹었겠냐? 라고 하시며 제가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시댁을 잘 만나서 그런 거라고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그 말씀을 시어머니가 꺼낼 때마다 그냥 함구하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은 가난했고 그것을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어 했던 아버님이 사립학교 이사장의 아들이었고 실세 중에 실세였던 아버님의 친구분께 부탁을 해서 제가 교사로 임용이 그나마 쉽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만큼 실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께 교사 임용 제안을 받았을 때에도 고민을 했었으니까요. 그때는 대학 시절부터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교사 월급보다는 몇 배는 더 많이 벌고 있었고 안정적으로 학원 강사 입지를 다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던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원 강사를 계속하고 싶었고 학원도 직접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며느리감으로 일찌감치 점찍어 두고 있었던 아버님이 돈보다는 안정적인 지위가 더 중요하다며 적극 저희 아버지께 권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여자 직업으로는 교사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남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난리인데 쥐어주는 기회도 못 잡냐며 엄청 저를 몰아세우신 바람에 사립학교 교사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는 늘 제가 실력도 안 되는 주제에 아버님의 추천으로 교사가 된 것처럼 여기셨어요. 사실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실력도 없이 거저먹기로 쉽게 아버님 덕에 사립학교 교사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남편은 지방대 출신이지만 저는 인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 출신이 무슨 소용이겠냐고 하지만 겉으로 보는 스펙만 해도 남편보다 못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자꾸 시댁덕으로 산다느니 하는 말씀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항상 그런 시어머니를 제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숨통을 두고 살았네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셨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여기저기 함께 등산도 가시고 챙겨드리기 바빠서 심심할 틈도 없으셨을 텐데 막상 돌아가시고 안 계시자 엄청 그 무례함을 견디지 못하시더라고요. 만만한 게 며느리였죠. 신우이가 둘이나 있었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찾지 않았으니까요. 신우이 애들을 돌봐주러 다니시긴 했지만 며느리만큼 편하게 해주는 집도 없었는지 저희 부부 함께 살겠다며 저희 집에 오신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때도 늘상 그러셨어요. 아무리 딸네 집이라 해도 사위가 있으니까 내 집 같지가 않아. 편치가 않아서 오래 못 있겠어. 그래도 아들네 집이 최고야. 내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들네 집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럭저럭 5년을 잘 버텨왔습니다. 한 번씩 신우이의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하시고 저에게 물어온 적도 있으셨고 매번 잘하시던 운전인데 어떤 것이 클러치고 엑셀인지 몰라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저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우리들도 한 번씩 멍 때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감히 시어머니의 증세를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어머니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톡 알림이 왔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카톡 앱이 바탕화면에서 보이지 않아서 못 찾는 거였는데 제가 찾아드리고 톡을 열어드렸습니다. 일부러 보려던 것은 아니었고 우연찮게 신이가 시어머니께 보낸 톡을 보게 되었어요. 그 톡의 첫마디가 그랬어요. 엄마, 절대 올케한테 엄마가 치매 진단받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알았으면 숫자 0을 누르세요. 저는 그 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치매 진단뭐? 치매?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그런데 왜 형님이 이런 톡을 보낸 거예요? 내가 알겠냐?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왜 저한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모르쇠로 일관을 해서 제가 남편에게 어머니와 형님이 수상하다고 말을 했었죠. 형님이 시어머니께 보내온 톡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뭔가 미심쩍어서 남편에게 넌지시 시어머니의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안 보여줘도 유일하게 아들인 남편에게는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의 통장 잔액이 깡통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저에게 치매 진단을 숨기라고 한 게 무슨 이유겠어요. 무슨 꽁꽁이가 있었으니 그랬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통장에는 시어머니의 전 재산인 5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는 걸 남편이나 저도 온 식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자 정신이 온전할 때 아니면 언제 다시 죽겠냐며 시누이들에게 착실하게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누이들의 주장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잔액을 조회를 해보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돈을 차곡차곡 빼내갔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비번까지 바꿔서 두 시누이가 다 가져갔습니다. 남편과 저 몰래 시어머니 돈을 훔쳐간 시누이들은 그야말로 뻔뻔했어요. 그 돈은 엄마가 증세가 더 심해지기 전에 정리를 하신다면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지를 마. 마치 내가 엄마 돈을 훔친 것처럼 말하지 말란 말이야. 그 말을 코지곧대로 믿을 저와 남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가 기억이 없다는데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실을 숨기라고 했던 건 아니었어? 당장에 돈을 덜어 넣어놓지 않으면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시누이들과 남편과 대판 큰 싸움이 났습니다. 형님과 아가씨는 끝까지 시어머니가 주신 돈이라서 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형님 집 앞에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에 풀쑥 시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온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 밤중에 올케가 웬일이야? 이제부터는 형님이 아가씨와 사이좋게 어머니를 잘 모시세요. 전 이만 갑니다. 저는 할 말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으로 잽싸게 내려왔어요. 그날 형님네 집이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츠하이머 환자를 집에 들일 수가 있냐고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겠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이사를 해버렸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학교로 시어머니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남편이 형님과 시누이를 향해서 고소장을 날려버렸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를 이용해서 시어머니의 돈을 보호자인 남편과 저의 허락도 없이 갈취한 혐의였어요. 형님과 시누이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지 결국엔 손들고 돈을 그대로 다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학교까지 쫓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칭한 것들이야. 세상에 엄마가 준 돈을 갸이 뺏어가야 되겠어?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나 두고 볼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징한 것은 형님이나 아가씨네요. 나 몰래 알츠하이머 진단까지 받아놓고 몰래 시어머니 돈을 훔쳐간 주제에 정작 시어머니는 모시기 싫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몰라. 천벌은 형님이나 아가씨한테 내려야 공평한 거죠. 옳게 말 다 했어? 옳게란 상철이는 아버지 덕에 교사도 잘 헤쳐먹고 잘 살잖아. 나랑 상희는 그렇게 교원 자격증을 땄어도 그렇게 교사가 되게 힘 좀 써달라고 했어도 안 해주셨어. 그래서 엄마가 짠하다고 더 정신이 나가기 전에 주신다면서 주신 거란 말이야. 내가 살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딨어? 형님, 끝까지 사기치려고 그래요? 저는 어머니를 5년이나 모셔왔는데 그런 며느리와 아들을 놔두고 신이 두 사람한테만 그 돈을 주실 분이 아니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러자 한없이 약이 올랐는지 저에게 악다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올케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두고 보겠어. 치매 노인을 돌보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어려운 걸 아니까 시설이 좋은 요양원에 맡길 거예요. 어머니 돈으로 그런 데다 써야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조금 비싸더라도 깔끔하게 잘 케어해주는 곳으로 모셨어요.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찾아뵙네요.
신이들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온다고 하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시어머니를 찾아뵙더니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그 여시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돈 준 걸 알고 돈 내놓으라고 왔더라. 내가 내 딸한테 돈을 주지 누구한테 주겠냐? 저와 신우이들을 혼동하셨어요. 갈수록 증상이 더 나빠졌습니다. 알츠하이머는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더 천천히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사랑은 기대할 수가 없는 처지였으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